자, 우리 오늘은 기억 속의 들꽃인데 이 단어는 문학 안에는 당시 시대가 반영되어 있다는 걸 알고 당시 시대상을 바탕으로 이 작가의 창작 의도를 파악하고 그리고 시대가 지난 오늘날에 현재의 관점으로 바라봤을 때 어떻게 우리에게 공감이나 영향을 줄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알아보는 단원입니다. 그래서 우리 지난번에는 뭐 했냐면 가난한 사랑 노래라는 시를 배웠어요. 가난한 사랑 노래는 부제에서 창작 의도가 담겨 있었는데 자, 이웃의 한 젊은이를 위하여라는 부제 안에서 도시 노동자로 일하면서 고향을 떠나온 그래서 가난하지만 이런 인간적인 감정을 포기하고 살아야 되는 젊은이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시를 썼다라는 창작 의도까지 봤었고 시대가 많이 흘렀지만 오늘날의 관점에서 바라봤을 때 오늘날에도 그 시대의 젊은이와 다를 바 없는 오늘날의 젊은이도 있음을 알았습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 기억 속의 들꽃인데 얘는 소설이에요. 소설인데 배경이 6.25 전쟁을 배경으로 합니다. 우리 시대 상황을 나타내주는 표현들. 우리 여기서 시대 상황을 알려면 뭘 봐야 된다? 우리 시에서는 시대 상황을 알려주는 식구를 찾았었죠. 뭐 두점을 치는 소리, 호각 소리, 그리고 육중한 기계 굴러가는 소리 이런 데서 시대적 배경 찾았었어. 우리 이 소설에서도 사회문화적 배경을 나타내주는 소재들 그리고 인물의 말이나 행동 이 안에서 당시 시대상을 파악할 수 있다는 걸 볼 겁니다. 자, 그러면 내용으로 가기 전에 제목을 보면 기억 속의 들꽃이라고 나오고 있어. 기억 속에 라고 했으니까 회상적인 성격이죠. 자, 그리고 누군가의 기억 속에 남아있는 거니까 일단은 제목만 봐도 1인칭이거나 전지적 시점일 거라는 걸 예측할 수가 있습니다. 자, 기억 속의 들꽃인데 이 제목의 의미는 들꽃과 같은 그 아이를 여전히 기억하고 있다라는 의미라고 보시면 돼요. 자, 들꽃과 같던 그 아이, 그 소녀를 여전히 기억하고 있음을 나타내주는 제목이다. 자, 그러면 우리 내용으로 한번 들어가 봅시다. 자, 시대적 배경 나타내주는 거에다가는 보라색으로 표시를 해볼게요. 자, 한때 거리에 피란민들이 머물다 떠난 자리에 자, 피란민 자, 전쟁을 피해가는 걸 피란민이라고 합니다. 피난과 피란. 피난은 어떤 그 재난, 뭐 지진, 홍수, 태풍 이런 거라면 피란, 전쟁이에요. 자, 피란민들이 머물다 떠난 자리에 소녀는 자, 우리 발단이기 때문에 발단에 뭐 나와요? 인물과 배경 소개가 나오고 사건의 실마리가 제시되는데 우리 이 부분에서는 인물에 대한 게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나게 됩니다. 자, 그 자리에서 소녀는 마치 처치하기 곤란한 짐짝처럼 직유법 사용해서 소녀에 대해서 얘기해요. 되똑하니 남겨져 있었다. 정갈한 청소부가 어쩌다가 실수로 올린 쓰레기 같기도 했다. 하얀 수염에 붉은 털옷을 입고 주로 굴뚝으로 드나든다는 서양의 어느 뚱뚱부 할아버지 산타죠. 간밤의 도둑처럼 살그머니 남기고 간 선물 같기도 했다. 자, 소녀를 비유하는 말들입니다. 아무튼 소녀는 우리 마을 우리 또래 아이들에게 어느 날 아침 갑자기 발견되었다. 선물치고는 무척이나 지저분하고 망측스러웠다. 미처 세수도 하지 못한 떼꼽재기. 우리들 눈에 비친 그의 모습은 거의 거지나 다름없을 정도였다. 우리들 역시 그다지 깨끗한 편이 못 되는데도 그랬다. 자, 그래서 먼저 쫓기는 사람의 무리가 드문드문 마을에 나타나기 시작했다. 자, 쫓기는 사람의 무리라면 피란민들을 나타내고 있고요. 그리고 곧이어 포성이 울렸다. 자, 포성 대포소리입니다. 전쟁 중이죠. 돌산을 뚫으라고 멀리서 터뜨리는 남포의 소리처럼 자, 남포는 시대적 배경 아니에요. 자, 얘는 비유하는 보조관념입니다. 자, 포성의 보조관념. 자, 포성 소리를 비유하기 위해서 넣은 겁니다. 자, 남포의 소리처럼 은은한 포성이 울릴 때마다
집안의 기둥이나 석가래가 울고 흙벽이 떨었다. 포성과 포성 사이사이를 뚫고 피란민의 행렬이 줄지어 밀어 닥쳤고 마을에 잠시 머물며 노독을 푸는 동안에 그들은 옷가지나 금부치 따위 물건을 식량하고 바꾸었다. 자, 우리 여기서 알 수 있는 거 전쟁 중이라서 전쟁을 피해가는 피란민들이 많이 있었고 또 식량이 아주 귀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바꿀 만한 물건이 없는 사람들은 동양을 하거나 훔치기도 했다라고 했는데 우리 여기서 알 수 있는 당시 시대적 상황, 전쟁 중이고 식량이 매우 귀하다. 또 훔치기도 합니다. 자, 우리 보통 전쟁 중이 아니라면 이렇게 사람들이 막 뭐 훔쳐가고 그러지 않겠죠. 바로 이런 부분에서 전쟁으로 인한 인간다움을 잃어간다. 도덕성을 잃어간다. 지금 먹고 사는 게 급한데 지금 당장 죽게 생겼는데 자, 도덕성을 찾을 여력이 없는 겁니다. 자, 그러다가 전보다 더 많은 사람이 꽁무니에 포성을 매단 채 새롭게 밀어 닥치면 먼저 왔던 사람들은 들어올 당시와 마찬가지로 몇 가지 살림살이를 이고지고 다시 후련히 길을 떠났다. 자, 피란민들의 모습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데요. 우리 보통 이런 피란민들의 모습을 한자성어로 남부여대라고 합니다. 글쎄 왜 이러죠? 남부여대. 살림살이를 이고지고 다니는 모습을 말합니다. 자, 우리 옆에 그림에도 나와 있지만 남자는 지게를 지고 있고요. 여자는 머리에 짐을 이고 있어요. 남부여대 말 그대로 남자는 지고 여자는 인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고지고 길을 떠납니다. 어느 마을이나 다 사정이 비슷했지만 특히 우리 마을로 유난히 피란민들이 많이 몰리는 것은 망경강 다리 때문이었다. 자, 구체적인 지명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어때요? 사실성이 올라가요. 하지만 사실 소설이기 때문에 허구입니다. 자, 북쪽에서 다리를 건너 남쪽으로 내려오다 보면 자연 우리 마을을 통과하도록 되어 있었다. 자, 그럼 우리 동네는 어디야? 망경강 다리 근처에 시골 마을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지금 그래서 인물은 우리 마을 계속 나가 나오고 있는 겁니다. 1인칭 시점으로 전개가 되고 있고요. 자, 그리고 소녀에 대해서 얘기했습니다. 중심 인물은 소녀고요. 배경은 망경강 다리 근처의 시골 마을이다. 자, 발단이기 때문에 인물과 배경 그리고 사건의 실마리인 전쟁 중 소녀에 대한 이야기예요. 자, 우리가 알기로는 세상에서 제일 긴 그 다리가 라고 얘기하는데 바로 이런 부분에서 바로 여기서 등장하는 나는 어린아이라는 겁니다. 어렸을 때는 다 크고 대단해 보이죠. 자, 폭격에 의해, 자, 폭격도 시대적 배경이죠. 아깝게 끊어진 뒤에도 피란민들은 거룻배를 이용하여 계속 내려왔다. 인민군한테 앞지름을 당할 때까지 피란민들의 발길은 그치지 않았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전쟁이 나고 나의 마을에 피란민이 끊임없이 오고 갑니다. 자, 배경이 등장했는데요. 시간적 배경은 6.25 전쟁 한창인 여름입니다. 공간적 배경은 망경강 근처, 혹은 망경강 다리 근처의 어느 시골 마을입니다. 자, 사회문화적 배경을 알려주는 표현들을 우리 보라색으로 표시를 했고요. 당시 식량이 매우 귀하고요. 자, 먹고 살기 어쨌든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도덕성을 상실한 사람들의 모습도 봤습니다. 자, 어른들은 피란민을 별글로 달가워하지 않았다. 자, 이 부분에서는 어른들과 아이들의 모습이 대비되어 자, 왜 난생 처음 들어보는 별의별 이상한 사투리를 쓰는 그들이 사랑방이나 헛간이나 혹은 마을 정자에서 묵다 떠나고 나면 을의 집안에서 없어지는 물건이 생긴다는 것이었다. 막 뭉쳐간다는 거야. 자, 굶주린 어린애를 앞세워 식량을 애원하는 그들 때문에 어른들은 골머리를 앓곤 했다. 언제 끝날지 모르는 전쟁 때문에
뒤주 속에 쌀바가지를 넣었다 꺼내는 어머니의 인심이 날로 얄팍해져 갔다. 자, 뭐 때문에? 전쟁 때문에 인심이 얇아져요. 자, 우리 만경강다리 근처에 혹은 만경강 근처의 시골 마을인데 이때 1950년대까지만 해도 시골 어때? 넉넉한 인심. 지나가는 나그네도 재워주는 그런 때란 말이야. 근데 어때? 뭐 때문에? 전쟁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변해가는 모습을 보여주는 겁니다. 자, 그러나 우리 어린애들은 전혀 달랐다. 자, 어린애들과 대비되죠? 어른들 마음과는 아무 상관없이 누구나와 나는 피란민들을 마냥 부러워하고 있었다. 자, 어린애들은 부러워요. 세상의 저쪽 끝에서 와서 다른 저쪽 끝까지 가려는 사람들 같았다. 무거운 짐을 들고 불편한 몸을 이끌며 길을 떠나는 그들의 모습이 오히려 우리들 눈에는 새의 깃털만큼이나 가벼워 보였다. 그들처럼 마음 내키는 대로 세상을 여기저기 떠돌아다니지 않고 우리는 왜 이 마을에 북박여 살아야 하는지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었다. 그래서 우리도 피란을 떠나자고 아버지한테 조르기로 작정했다. 자, 나 어때? 굉장히 천진난만해. 뭘 잘 몰라. 그러니까 자꾸 나도 피란 가고 싶어요 하고 쪼릅니다. 밥을 굶어야 된다. 밥도 안 먹고 잠도 안 자고 알았지야? 탯돌에서 오줌 누고 뜰팡에다 똥 싸고 알았지야? 자, 삽작 밖에서 살인 문짝 밖에서 누나가 내 귀에 대고 연신 끈끈한 목소리로 속삭였다. 자, 왜? 뭐하래? 자, 피란 가기 위해서는 네가 밥도 굶고 밥도 안 먹고 잠도 안 자고 그리고 막 떼를 쓰고 뒹굴어라. 피란 보내달라고 막 떼써라 라고 누나가 시키는 거야. 집안에서 내 청이라면 웬만한 것은 다 들어주는 아버지의 성미를 누나는 10분 이용할 셈이었다. 자, 아들을 우선시하는 당시 시대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아들이기 때문에 얘가 원하는 건 다 해주는 거야. 나는 누나가 시킨 대로 했다. 그러나 아무리 그렇게 울고 떼를 써도 아버지 입에서는 좀처럼 허락이 내리지 않았다. 아버지한테서 마침내 피란을 가도 좋다는 말이 떨어진 것은 만경강 다리가 무시무시한 폭격에 의해 허리를 잘리고 난 그 이튿날이었다. 자, 그러니까 전쟁이 혹은 그런 전투가 가까워지고 있기 때문에 아직은 제법 멀찌마기서 노는 줄로만 알았던 전쟁이란 놈이 어느새 어깨동무라도 하려는 기세로 바싹 다가와 있었으므로 자, 전쟁을 마치 사람처럼 의인화하고 있고 전쟁이 어깨동무하려고 다가왔어요. 자, 우리 마을도 이젠 안심할 수가 없게 되었다. 그래서 아버지는 할머니 편에 우리 오누이를 묶어 마을에서 30여리 떨어진 고모네 집에 잠시 피란시킬 작정이었다. 아버지하고 어머니는 마을에 남아 집을 지키기로 이야기가 되었다. 간단한 옷보따리를 챙겨 누나와 나는 할머니의 손을 잡고 피란길을 떠났다. 그토록 바라고 바라던 피란인지라 누나와 나는 자, 처음의 기분은 어때? 피란길을 떠날 때 처음 기분은 소풍이라도 떠나는 즐거운 기분입니다. 한길엔 한여름 햇볕만이 쨍쨍할 뿐 강아지 새끼 한 마리 얼씬하지 않았다. 소리개 한 마리가 멀리 보이는 길가 공동묘지 위에 높이 떠 마치 하늘에다 못으로 고정시켜놓은 박제의 표본인 양 오랫동안 꼼짝도 하지 않았다. 굉장히 고요하고 적막해요. 자, 전쟁 중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막 돌아다니지 않아요. 다르게 피란을 떠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더구나 여느 피란민의 물결을 거슬러 북쪽을 향해서 먼 길을 가는 사람은 우리들 뿐이었다. 보통은 피란하려면 어디로 가? 남으로 내려가는데 우리는 북으로 올라가요. 고모네가 살고 있는 마을은 북쪽 마을이었다. 거기 말고는 달리 피란 갈 만한 데가 없었다. 자, 북쪽을 향해 가니까 아무도 없는 겁니다. 자, 적막에 쌓인 공동묘지 옆을 지나면서도 나는 조금도 무서운 줄을 몰랐다. 남들처럼 우리도 지금 피란을 가고 있다는 흥분, 너무 신나서 사로잡혀 임없는 무덤에 뻥 뚫린 여우구멍을 보면서도 아무렇지도 않았다. 누나는 오히려 한술 더 떴다. 길가 아카시아 나무에서 잎을 따 손에 들고 한 개씩 똑똑 따내면서 누나는 학교 운동장에서 난 노래를 입속으로 흥얼거리고 있었다. 자, 지금 분위기 자체는 어때? 아무도 없고 적막하고 고요한데 얘네들만 신난 거야. 자, 그래서 옆에 보시면 자, 이런 소재들이 스산하고 적막한 분위기를 조성하는데
얘네 어린애들이라서 분위기에 맞지 않게 지금 몹시 신이 나 있어요. 그래서 노래도 부릅니다. 여우야 여우야 뭐하니 밥 먹는다 무슨 반찬 개구리 반찬 이불 밑에 이 잡아먹고 송장 밑에 삐 빨아먹고 이런 노래를 부르면서 놀면서 가고 있어. 자 그러다가 갑자기 누나가 노래를 뚝 그쳤다. 자 놀람. 그때 한길 저쪽 멀리에서 뿌연 먼지 구름을 끌면서 달려오는 오토바이를 나는 보았다. 눈 깜짝할 사이에 나뭇가지와 잡초로 뒤덮인 두 개의 작은 언덕이. 자 그러면 뭐예요? 위장한 오토바이. 위장한 인민군의 오토바이를 봅니다. 자, 우리들 바로 코앞으로 확 다가들었다. 자, 인민군을 만났어요. 자, 속력을 줄이는 척 하다가 오토바이들은 양쪽 겨드랑이를 스칠 듯이 무서운 기세로 우리를 그냥 지나쳐 갔다. 오토바이가 지나갈 때 나는 초록덤불로 그럴싸하게 잘 위장된 그 가짜 언덕 속에 숨어서 우리를 뚫어지게 쏘아보는 날카로운 눈초리야. 세부치! 자, 세부치는 총입니다. 자, 반사되는 햇빛의 파편들을 볼 수 있었다. 자, 얼마나 놀랬겠어? 난생 처음 인민군하고 맞닥뜨리는 순간이었다. 몸체 옆구리에 행랑채까지 딸린 괴상한 모양의 오토바이들이 지나간 다음에도 우리는 손과 손을 맞잡은 채 부들부들 떨면서 한길복판에 오독하니 서 있었다. 자, 부들부들 떨면서 라고 했으니까 두려움, 공포. 자, 그래서 누나는 넋이 나갔어. 너무 겁에 질려서. 이불 밑에 이 잡아먹고. 자, 누나 입에서 간신히 이런 중얼거림이 흘러나왔다. 그것은 이미 노래가 아니었다. 누나는 자 지금 어때요? 어리 쑥 빠져요. 자, 어리 쑥 빠진 눈동자를 하고 있었다. 자, 송장 밑에 피 빨아먹고 그러자 할머니의 손바닥이 냉큼 누나의 입을 틀어 막았다. 왜? 인민군의 주의를 끌지 않기 위해서. 괜히 주의 끌었다가 무슨 일 당할지 모르니까. 자, 잔뜩 부르진 누나의 주먹이 스르르 풀리면서 형편없이 짓눌린 아카시아 잎이 땅으로 떨어졌다. 너무 겁에 질려있는 모습. 자, 누나와 나는 할머니로부터 무섭게 지청구를 먹어가며 그렇잖아도 빠른 걸음을 더욱 재우쳤다. 자, 지청구는 꾸중이야, 꾸중. 꾸중을 먹어가며. 그러나 얼마 가지도 않아 우리는 다시 수많은 인민군과 마주쳤다. 그들은 두 줄로 서서 양쪽 길가로 내려오고 우리는 다시 그 사이를 뚫고 도무지 떨어지지 않는 다리를 간신히 움직여 복판을 걸어갔다. 참으로 어처구니 없는 피란길이었다. 자, 보통은 인민군을 피하기 위해서 가는 게 피란인데 얘네들은 피란을 갔다가 오히려 인민군을 더 많이 만났자. 그러니까 어처구니가 없죠. 자, 북쪽을 향해서 피란을 가는 우리를 인민군들은 아무도 시비하지 않았다. 자, 북쪽을 향해 가기도 하고 어린애와 노인이니까 굳이 시비하지 않습니다. 자, 그리고요. 어디야? 네, 그들은 그저 까맣게 그을린 얼굴을 들어 퀭한 눈으로 우리를 흘깃흘깃 곁눈질하면서 말없이 행군해 가고 있었다. 죽어도 더는 못 가겠다. 해넘기 전에 어서 집으로 돌아가자. 인민군의 굴속을 겨우 빠져나왔을 때 할머니가 말했다. 우리는 한 길, 넓은 길을 피해서 논두렁과 밭고랑을 멀리 돌아. 자, 왜 넓은 길로 안 가고 이렇게 빙빙 돌아왔을까요? 그렇죠. 인민군과 마주치지 않기 위해서. 자, 깜깜해진 뒤에야 가까스로 마을에 닿을 수 있었다. 자, 여기까지가 발단이야. 자, 우리 소설이 나오면 구성 단계 반드시 알아야 돼요. 자, 발단은 어디까지? 어처구니 없는 피란길을 마치는 부분까지, 거기까지가 발단입니다. 자, 그러면 나는 누나 할머니와 피란을 떠났다가 인민군을 보고 겁을 먹고 집에 돌아옵니다. 당시 사회문화적 상황, 전쟁을 피해 안전한 곳으로 향하는 피란민의 행렬이 끊이지 않았다. 자, 하지만 전쟁 때문에 식량과 물자가 부족해져서 사람들의 생활은 힘겨워지고 인심이 각박해진다. 자, 나와 누나의 심리. 마을로 오는 피란민을 보니까 어때? 부러워. 나도 저렇게 자유롭게 피란 다니고 싶어. 자, 결국 피란을 떠나게 되어 흥분, 소풍을 떠나는 것 같은 기분. 하지만 인민군을 만나고 두려움과 공포를 느끼면서 결국 다 포기하고 집으로 돌아옵니다. 자, 이제 전개인데 소녀가 등장할 때부터 전개야. 자, 소녀가 중심 인물이죠. 자, 그렇다면 나는 누구야? 나는
1인칭 관찰자고요. 소녀가 중심 인물입니다. 자, 제일 처음부터 소녀에 대해서 비유한 것들이 막 나왔었죠. 자, 내가 소녀를 맨 처음 발견한 것은 한나절로 끝나버린 그 우스꽝스러운 피란길에서 돌아온 바로 그 이튿날이었다. 아침이었다. 마을엔 벌써 낯선 깃발이 펄럭이고 있었다. 낯선 깃발, 인공기. 그러니까 인민군에게 마을은 이제 점령당했다. 마을 사람들이 제 너머 학교를 향해 몰려가고 있었다. 나는 삽작을 젖히고 골목길로 나섰다. 예, 생판 모르는 녀석이 간드러진 소리로 나를 부르고 있었다. 주짓골은 꾀재재해도 곱살스런 얼굴에 꼭 계집애처럼 생긴 녀석. 자, 이 녀석이 여자아이일 거라는 걸 암시합니다. 우선 생김새에서 풍기는 어딘지 모르게 도시아이다운 냄새가 나를 당황하도록 만들었다. 더구나 사람을 부르는 방식부터가 우리하고는 딴판이었다. 그처럼 교과서에서나 보던 서울 말씨로 나를 부르는 아이는 아직껏 마을에 한 명도 없었던 것이다. 자, 이 녀석은 어때요? 계집애처럼 생겼습니다. 여자아이일 거라는 걸 암시하는데요. 굉장히 도시아이답게 생겼고요. 교과서에서나 보는 서울 말씨를 사용하는 아이입니다. 자, 서울에서 온 아이. 자, 왜 놀라니? 내가 무서워 보이니? 조금도 무섭지는 않았다. 다만 약간 얼떨떨한 기분일 뿐이었다. 피란민이 줄을 잇는 동안 갖가지 귀에 선, 낯선과 같아 귀에 설다 익숙하지 않은 말씨들을 들어왔으나 녀석처럼 그렇게 착 감기는 목소리에 겁없는 눈짓을 던지는 아이는 처음이었다. 자, 이 친구는 어떤 친구? 겁이 없어. 녀석은 토박이 아이들이 피란민 아이들한테 부리는 텃세가 조금도 두렵지 않은 모양이었다. 너희 엄마 집에 계시지? 내가 잠시 어물거리는 사이에 녀석은 계속해서 계집애같이 앵앵거리면서 여자아이일 거라는 계속 암시하면서 앞으로 다가왔다. 나는 얼김에 고개를 끄덕였다. 어쩌녁부터 굶었더니 배고파 죽겠다. 엄마한테 가서 밥 좀 달래자. 자, 이 녀석은 어때요? 굉장히 적극적이면서도 아이답지 않은 모습, 약간 영악한 그런 모습입니다. 오히려 녀석이 앞장을 서고, 자, 녀석은 적극적으로 나서고, 내가 뒤를 따릅니다. 나는 소극적으로 얘가 하자는 대로 따라가요. 나는 녀석의 바지 주머니가 불룩한 것을 보았다. 자, 이것도 뒤에 나타날 일의 복선이라고 볼 수 있죠. 주머니에 뭐가 있어요? 뭔가가 있습니다. 걸음을 옮길 적마다 불룩한 주머니가 연방 덜렁거리고 있었다. 틀림없이 간밤에 누구네 밭에서 서리를 한 설익은 참외, 덜 익은 참외 아니면 감자가 그 속에 들어있을까? 이건 나의 추측. 나의 추측입니다. 자, 나는 어린아이이기 때문에 어린아이다운 추측이에요. 그리고 시골아이다운 추측입니다. 자, 굉장히 순진해요. 자, 불룩한 주머니에 무엇이 있을까 궁금하게 하면서 이어집니다. 엄니 마당에 들어서면서 어머니를 거푸 불렀다. 부엌에서 기명을 부시던, 기명을 부신다는 거는 설거지입니다. 자, 설거지를 하던 어머니가 무심코 마당을 내다보다가 내 등 뒤에서 쑥 볼가져 나오는 녀석을 발견하고는 대번에 질겁전망을 했다. 아줌마 안녕하세요. 녀석은 천연덕스럽게 인사를 챙겼다. 아니요, 작것이. 자, 작것은 바로 나를 가리키는 거죠. 어머니가 소매뿌리를 걷으며 단숨에 마당으로 내달아 나왔다. 참외설이 나고 다니는 피란민 아이한테 어머니가 이제 곧 본때 있게 손찌검을 하려나 보다. 이건 나의 추측이죠. 하고 나는 지레 짐작했다. 그런데 웬걸? 어머니는 녀석 대신 내 귀를 잡아 끌고는 뒤란으로 향하는 것이었다. 자, 엄마가 뭐라고 해? 요 왼수야. 지발로 들어와도 냉큼 쫓아내야 헐놈을 어쩌자고 왜 쫓아내야 돼요? 식량을 축내니까. 자, 전쟁 중에 식량이 귀한데. 자, 어머니는 내 머리통에 대고 거듭 군밤을 쥐어박았다. 도대체 어떻게 된 영문인지 전혀 깜깜이라서 울음보를 터뜨릴 수도 없는 노릇이었다. 네가 상객으로 매셔왔으니까. 자, 상객으로 매셔왔다. 단어죠. 비꼬는 거예요. 비꼬는 거. 자, 지위가 아주 높은 손님으로 모셔왔으니까 네가 먹여 살리거라. 어머니는 다시
군밤을 먹이려다가 뒤랑까지 따라온 서울 아이를 발견하고는 갑자기 손을 거두었다. 자, 시선을 의식하고 아침상 벌써 다 치웠다. 다른 집에 나가봐라. 어머니는 얼음처럼 차갑게 말했다. 사나 새끼가 똑 지진맨 키로 야들야들하게 생긴 것이. 자, 여자아이라는 걸 계속 암시하고 영락없는 물반득이구만. 혼자 말을 구시렁거리며 어머니는 한껏 야멸찬 표정을 하고 도로 부엌으로 들어가려 했다. 아줌마, 이때 녀석이 예이 또 그 계집애처럼 간드러진 소리로 어머니를 불러 세웠다. 자, 계집애처럼 간드러진 소리. 다른 집에 나가보라니께. 아줌마한테 요걸 보여주려고요. 녀석은 엄지와 인지, 검지 이렇게 붙여서 반지를 동그라미를 아이고 손이 안 빠진다. 자, 이렇게 만든 상태에서 그 위에 또 하나의 동그라미가 이렇게 올라앉아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뒤랑 그늘 속에서도 그것은 충분히 반짝이고 있었다. 그걸 보더니 어머니의 눈에 환하게 불이 켜져. 눈에 불이 켜지다. 관용어입니다. 관용어. 관심. 엄청 관심 갖는 거. 아니, 너 그거 금가락지 아니냐?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금반지는 어느새 어머니의 손에 건너가 있었다. 솔개가 병아리를 채듯이 서울 아이의 손에서 금반지를 낚아채 어머니는 한참을 칩 떠보고 내립 떠보는가 하면 혓바닥으로 침을 묻혀 무명저구리 앞섭에 싹싹 문질러 보다가 나중에는 이빨로 깨물어 보기까지 했다. 마침내 어머니 얼굴에 만족스러운 미소가 떠올랐다. 자, 뭐 했어? 그 진짜 금인지 확인하는 작업을 했고 진짜 금인 걸 알고서 만족스러운 미소로 바뀝니다. 자, 지금 아까까지만 해도 본척 만척하고 야멸찬 표정을 짓고 했단 말이야. 근데 호칭이 바뀌어요. 아가, 너 요런 건 어디서 났냐? 옷고름에 실밥을 뜯어 그 속에 얼른 금반지를 넣고 웅숭 깊은 저 밑바닥까지 닿도록 두어 번 흔들고 나서 어머니는 서울 아이에게 물었다. 자, 어머니가 뭘 보고? 금반지를 보더니 태도가 돌변하죠. 자, 금반지는 그렇다면 뭐다? 어른들의 환심을 사는 수단입니다. 자, 명선이가 어른들의 환심을 사는 수단. 자, 명선이는 어른들의 심리를 알고 있죠. 자, 그런 면에서 영악하다. 원래 도시에서 넉넉하게 자란 아이가 이렇게 영악할 이유가 없어. 뭐 때문에? 전쟁 때문에 이렇게 바뀌었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웅성 깊은 적 했죠. 자, 놀랍게도 서울 어머니의 목소리는 서울 아이의 그것보다 목소리보다 더 간드러지게, 훨씬 더 간드러지게 들립니다. 자, 바뀌죠. 어머니의 호칭도 바뀌고 말투도 바뀝니다. 자, 어머니는 어떻다? 약간 재물에 욕심이 많네. 탐욕적이라고 하죠. 땅바닥에서 주웠어요. 숙부네가 떠난 다음에 그 자리에 가봤더니 글쎄 요게 떨어져 있잖아요. 자, 지금 원래 시골 어머니가 이렇게 탐욕적일 이유가 없어. 전쟁이 이렇게 사람들이 이상하게 만든다는 거야. 자, 그래서 녀석이 이젠 아주 의기양양한 태도로 당당하게 대답했다. 왜? 이 녀석은 어른들이 이거 주면 바뀐다는 걸 알고 있어. 굉장히 영악하다. 그 말을 어머니는 별로 귀담아 듣는 기색이 아니었다. 어머니는 연신 싱글벙글 웃어가며 녀석의 잔등을 요란스레 토닥거리고 쓰다듬어 주는 것이었다. 아가, 요 단번에 또 요런 거 생기거들랑 다른 누구 말고 꼭 야줌니한테 가져와야 된다. 알았냐? 네, 꼭 그렇게 하겠어요. 다음에 다시 금반지를 줍기로 무슨 예정이라도 되어 있는 듯이. 자, 금반지가 더 있다는 것을 암시하죠. 녀석의 입에서는 대답이 무척 시원스럽게 나왔다. 어서 방 안으로 들어가자. 애린 것이 천리 타고 앉아서 부모 잃고 식구 놓치고 얼마나 배고프고 속이 작았냐. 이런 곡절 끝에 명선이는 우리 집에서 살게 되었다. 마지막으로 마을에 남게 된 유일한 피란민이었다. 인민군한테 발 뒤꿈치를 밟혀가며 피란을 와왔던 명선네 친척들은 역시 인민군보다 한 걸음 앞서 부랴사랴 우리 마을을 떠나면서 명선이를 버리고 갔다. 그래서 명선이는 피란민 일가가 묵다가 떠난 자리에서 동네 사람들에 의해 하나의 골치 아픈 뒤퉁거리로 발견되었다. 누나하고 내가 할머니를 따라 피란을 떠나던 바로 그날 아침의 일이었다. 자, 우리 전개 1입니다.
피란길에 혼자 남겨둔 명선이 나의 어머니에게 금반지를 주고 같이 살게 되는데요. 자, 녀석은 어때요? 당돌하고 적극적이에요. 야, 니네 집에 가자. 자, 나는 어때? 순진하게 저 주머니 속에 설익은 참외 아니면 감자 들어있겠지? 순진하고요. 가자는 대로 따라갑니다. 소극적임. 나와 어머니가 생각하는 녀석. 자, 꾀재재해주 곱살스러운 얼굴에 계집애처럼 생겼다. 계집애처럼 야들야들하게 생겼다. 자, 나중에 이 녀석이 여자 아이로 밝혀지는 복선, 여자라는 거를 암시합니다. 자, 중심 소재 금반지인데요. 자, 지금 여기까지는 뭐예요? 명선이의 생존수단. 그러니까 이걸 보여줘야 어른들에게 환심을 사고 밥도 주고 살 수가 있어요. 자, 이걸 보여주자마자 어른들이 확 바뀌지. 어른의 탐욕을 보여줍니다. 하지만 뒤로 이어질수록 이 금반지로 인해서 명선이와 어른들은 갈등하게 되고 결국 명선이가 죽게 만드는 소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넘어가 보시면 네, 그러면 쉬었다가 이어서 할게요.